평가가 높고 인기가 있는 영화를 연간 최소 10편 이상 개봉시킨다.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쟤네가 세계 시장에 영화를 던져놓고 평가를 맡기나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쯤에 VPN 광고를 하나 받아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광고주님께서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10달 연장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중국 이야기 속에 VPN 광고를 살짝 넣어야 됩니다.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최대한 영상이랑 잘 섞이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수익이 잘 안 나와요. 자, 우선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 제가 최근에 중국 문화계가 계속 시진핑식 규제로 박살이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전해드렸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돌 문화 규제, 남자 아이돌 중에 상남자 컨셉이 아니라면 남자가 여성향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돌은 무조건 금지다. 2PM은 괜찮은데 샤이니는 금지다. 이랬다는 거. 그리고 영화는 국뽕물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거 다 이야기해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 문화계하고 그 문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돌 쪽은 10월쯤부터 발동이 제대로 걸렸고 이번 11월부터는 문학, 인터넷, 만화, 웹툰 이런 쪽에도 철퇴를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맞았냐?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지만 BL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류의 소설, 웹툰, 문학은 모조리 다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그냥 11월 1일이 되니까 미리 결제해둔 사람들이 있다. 유예기간을 준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싸그리 날려버렸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국이 원하는 남성성의 위배가 된다라는 이유로 싹 날려버렸습니다. 아이돌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예쁘게 꾸미고 귀엽고 스윗한 춤추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원하는 강한 나라의 강한 남자 이런 이미지에 벗어난다고 규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뒤로는 K-팝 견제도 한몫하긴 하지만 대외적인 이유는 저거였습니다. 그런데 문학계 쪽도 이제 똑같은 이유로 모조리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호불호가 갈리는 장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야, 저런 거 보기도 안 좋았는데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호불호적인 부분을 국가가 규제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호불호가 갈리는 분야에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한쪽의 입장만 국가가 대변해버리고 나머지를 눌러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제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소설을 쓰는 걸 피해야 한다라고 늘 주장하지만 그건 실존 인물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자유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판타지적 분야를 통제한다는 건 그냥 중국 정부가 원할 시에 라노벨 소설, 중세 판타지, 무협지 이런 판타지적인 부분들 나중에는 고전 소설 이런 것들까지 싹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판타지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아이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폭력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폐지시켜버릴 수 있고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이미 철진한 이야기를 한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역사와 다른 역사를 소설로 배우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 이러면서 폐지시켜버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요. 이래서 호불호적인 부분, 마이너한 부분 이런 것들 규제를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제라는 건 가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규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만 계속 의견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거 봐, 여론이 이렇다니까 이러면서 규제를 시켜버릴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규제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들이 이런 식으로 재미가 없어져 버렸죠. 호불호적인 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탕수육을 찍어 먹는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소스에도 먹고 간장에도 먹고 그냥도 먹고 여러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늘어난다. 무조건 앞으로는 부어 먹어라. 재밌게 표현하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지만 진짜로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는 부먹파의 의견만 언론으로 내보내고 찍먹하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취급할 겁니다. 지금 중국의 문화적 규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살이 나고 있다는 얘기죠. 뿅.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문화 규제 속에서도 해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VPN 서프샤크입니다.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양한 나라의 IP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중국에서 3년 살아보면서 느낀 건 해외에서는 VPN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안 보는 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한국 중계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네이버든 한국 스포츠 플랫폼이든 한국 IP가 아니면 해외 IP라서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떠버려요. 한국인은 한국 중계 봐야 재밌거든요. 그때 이 VPN을 쓰면 중국이지만 여긴 한국이야 하고 IP와 내 위치를 속여준다는 겁니다. 중국의 규제 속에서 우리 아이가 아이돌 덕질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PN은 해외에서만 써야 되는 거냐?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 IP에만 맞는 드라마를 맞춤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하지만 VPN을 써서 다른 나라의 IP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컨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국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 영국 IP로 들어가서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대세가 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 국가 사람들만 살 수 있게 설정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것도 IP를 우회해서 보다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VPN을 사용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보안 문제일 텐데요. 서프샤크는 보안을 군사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안을 들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누가 보안을 뒤에서 팔아먹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뚫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군사보안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VPN을 막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스팸 메일이 겁나게 날아오거든요. 서프샤크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댓글에 달려있는 할인 링크 타고 가셔서 K-POP 아이돌 코드를 입력하시면 1년 결제할 시에 83% 할인에 4개월 추가 혜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자,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문학계가 저렇게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뭐 상태 보면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가장 먼저 작업이 들어갔던 중국 영화계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 18일에 중국 영화계가 할리우드 한번 제껴보겠다고 약간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처럼 헐리우드 제끼기 5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자, 이게 외신인데 영어를 해석해도 뭐 중국이 최고의 박스 오피스가 되기 위해 하는 영화 프로젝트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5가지가 있지만 집중해서 볼 건 이 2가지입니다. 50편의 영화를 개봉시키고 각각 최소 1억 위안 이상의 흥행 수입 달성, 평가가 높고 인기 있는 영화를 연간 최소 10편 이상 개봉을 시키겠다. 이 2가지가 무슨 말이냐? 맞아요. 저런 통계적인 부분은 국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 공산당이면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죠. 일단 문화사업에 있어서 투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하면 좋죠. 연간 50개의 영화 국가에서 투자해주고 뭐 이러쿵 저러쿵 다 좋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최소를 설정을 해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채워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 문화, 영화, 넷플릭스 이런 거 제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장점이 뭘까요? 투자를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최강의 장점입니다. 오징어 게임 한국에서 10년 동안 까이다가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망하든 말든 니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해서 나온 거죠. 그 뒤에 한국발 컨텐츠들 세계적으로 재밌다고 소문이 나서 그 뒤에 바로 만들어진 지옥 같은 것도 바로 나오자마자 세계 1위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최소 수익을 정해두고 영화를 시작한다. 여기서 자유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가 높고 인기가 있는 영화를 연간 최소 10편 이상 개봉시킨다.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하나요? 쟤네가 세계 시장에 영화를 던져놓고 평가를 맡기나요? 아니죠. 모든 평가는 그냥 그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이 만들고 중국이 평가하는 영화 10편,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절여진 국뽕영화 10편 만들겠다는 소리죠. 이 계획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영화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중국의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제끼겠다고 할리우드 영화 필요 없다면서 내놓은 5개년 계획에서는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 안 들여오고
보고 전랑 같은 국뽕 영화만 중국인들은 보게 하겠다. 그러면서 통계랑 평가를 건드려서 중국 영화가 이미 최고인데 니들은 왜 헐리우드 거를 보려고 그래? 그냥 중국 거 봐.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중국이 헐리우드를 제끼겠다는 5주년 계획입니다. 완벽하게 문화 사업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중국 돈 받아서 드라마 만들어지고 막 그러고 있죠. 쟤네들 상태가 지금 저 모양인데 중국 돈을 받아서 문화 사업 발전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탱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